농업의 핫 이슈를 탈탈 털어 농업의 현재를 정의하고 색다른 농업을 제시합니다. 대국민 농업상식 레벨업 프로젝트 인터로뱅 3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인터로뱅 3D 오늘도 이렇게 복닥복닥하게 모였습니다. 사실 이게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요. 나중에는 끝나면 괜히 친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민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어요. 울렁증도 좀 있으시고요. 저는 뭐 MC분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옆에 있으니 죽어 보일 것 같습니다. 아, 영관님 근데 영관님 옆에 제가 있으면요 왠지 돼지가 된 기분이에요. 요새 상당히 살찌고 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뵈니까 옆으로 이렇게 뵈면 연예인 누굴 닮았다는 느낌 드는데 무슨 얘기 안 들으세요? 뭐 제 입으로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남들이 뭐 장동건이라고 할까? 약간 좀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예, 희망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남들이 그렇습니다. 1초 장동건 정도. 네,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바깥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이희주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같이 바깥에서 담당하시고 계시는 1초 장동건 이상규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요. 이제 냄새도 좋고 달콤한 참외 멜론인데요. 이 사실 달콤하다든지 씨가 있다든지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름 붙여봤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 그래서 어떻게 한 지붕 두 가족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아주 좋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참외와 멜론을 보면은 식물학적으로 좀 같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부를 때도 서양의 멜론 같은 경우는 멜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참외는 우리 동양의 멜론이라고 해서 오리엔탈 멜론, 또는 한국의 멜론이라고 해서 코리안 멜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 사하라 남쪽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유래된 것이 한국의 기후하고 풍토하고 이렇게 맞다 보니까 동양계 참외하고 서양의 멜론, 이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멜론의 경우를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 이미 재배를 했다는 기록이 있고, 우리 참외 같은 경우에는 고려사 연산군실록 여기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첨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는 삼국시대나 또는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주인공이 두 개이기 때문에요. 양 박사님이 하나씩 맡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건데, 이영관님이 참여를 하실 건가요? 예, 맞습니다. 참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까 1초 장동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건이 진짜 얼굴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작고 피부도 좀 부글부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얼굴이 크고 까칠하니까 멜론을 하라는 말씀인지요? 아이, 그런 건 아니죠. 자, 두 분 사이에 있으니까 얼굴 얘기하면 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만 하시고요. 참외나 멜론 사실 그 같은 가족이라고는 하셨는데 대결 구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외를 먹는 사람이 대신해서 멜론을 먹는 경우는 없을 거고, 또 멜론을 선호하신 분이 또 대신 참외를 드신 경우는 없는데, 특히 멜론 같은 경우나 참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파인애플이나 오렌지하고 그 수입 대체 또는 대체 음식 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은 크게 그런 입장에서 참외 멜론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아는 이 앞에 있는 이 노란 참외 말고도 옛날에 그 다른 참외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보는 노란 이 줄무늬 참외를 갖다 우리가 은천계통의 참외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이 밖에 이제 짙은 녹색의 우리 그 고향 참외나 그다음에 하얀색 백참외, 그리고 얼룩무늬의 개구리 참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했다는 얘기네요. 근데 참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 참외를 깎더니 쌈장에 찍어 먹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또 한 TV 동영상에서는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한인 마트에 가서 참외를 깎아서 먹었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딱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맛있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데, 정말 참외가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고유의 품종인 대한민국 참외는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예. 예전에 그 일본에서 막과우리라는 그 참외가 좀 인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고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 전해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일본의 종자회사에 그 오너가 파리에 갔다가 머스크 메론이라는 것을 접하게 돼서 그 맛에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나도 한번 요걸 한번 재배를 해볼까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이제 머스크 메론하고 우리 막과 우리라는 걸 교배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프린스 메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 메론을 갖다가 이 향, 그 다음에 맛에 매료돼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 막과우리보다는 프린스 메론을 더 많이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60년대 이후에는 참외가 없어진 건가요, 일본에? 그렇죠. 대충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 참외가 많이 생산되고 우리나라 국민들만 많이 먹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박사님 그 멜론도요. 우리는 이 멜론밖에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멜론은 그 과실의 외관에 따라서 네트 멜론과 그다음에 그물이 없는 무네트 멜론으로 나뉩니다. 여기 이 그 그물 모양 그물이죠. 보이시죠? 예, 이것이 네트라는 건데요. 이렇게 네트 멜론은 모양이 구형이고 그리고 가역색은 백색, 녹색 또는 적색을 띱니다. 예, 반면에 그 이러한 그물무늬가 없는 무네트 멜론의 경우에는 모양이 구형이나 장타원형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과피색과 가역색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징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네트 멜론 중심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네트 멜론은 도대체 언제부터 재배가 되기 시작한 건가요? 그 유명한 우장춘 박사님 아시죠? 예. 예. 우장춘 박사님이 1954년에 부산에서 처음 머스크 멜론을 재배하면서 우리나라의 멜론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에는 멜론 연구를 위해서 온실 기자재를 도입하고 그리고 최신 형태의 온실을 지었습니다. 그때 연구자들은 이러한 그 집값보다도 비싼 최신 형태의 그 온실에서 멜론을 재배하고 연구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사님들 그 참외하면 참외서리처럼 왠지 향수를 좀 자극을 하잖아요. 그 참외와 관련된 추억이나 에피소드들이 좀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참 서리 얘기를 하려니까 옛날 동심으로 제 마음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옛날에 참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외서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동네 친구들이랑 여름마다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서리해서 먹는 참외하고 그냥 사서 먹는 참외하고 너무 맛이 다릅니다. 근데 그때 서리했던 참외들의 맛이 너무 이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참외를 사서 먹어보면 그때 그 맛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집 주변에 뭐 복숭아밭 이런 거밖에 없어서요. 참외서리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이주연 권사님 어떠세요? 저는 외모에서 풍기다시피 도시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두 분처럼 그런 가슴 두근거리는 참외서리의 추억은 없는데요. 그런데 어렸을 때 참외 씨를 못 먹어서 참외를 먹을 때마다 그 씨를 발라내느냐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자, 얘기 나온 김에 멜론에 대한 기억도 좀 더듬어 볼까요? 저는 한 10살쯤에 멜론은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신기한 맛이기도 하고 그 달짝지근한 맛에 굉장히 매료됐었는데 나중에 백화점에 가서 그 가격표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박사님 어떠세요? 아이고, 10살 정도면은 상당히 일찍 맛을 보셨네요. 저는 상당히 참 늦게 메론 맛을 봤어요. 왜 그러냐면 메론이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서 먹을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메론을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직장에 들어와서 우리 채소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메론 연구 사업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 맛을 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좀 재배 기술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아가지고 참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맛이라고 해봐야 아마 오이보다 조금 더 나은 맛? 그 정도였는데 제가 우연찮게 미국에 출장을 가서 처음 메론을 보게 됐고 그래서 메론에 한번 맛을 한번 느껴보자 사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메론이라는 게 바로 이런 맛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히 진짜 제가 촌티 팍팍 내면서 아주 열심히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주 선생님. 예, 저는 학창 시절에 가장 좋아했었던 빈가루가 바로 메로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멜론을 연구하게 되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한 5년 전에 그 시즈오카라는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멜론을 생산하는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곳의 농가를 방문해서 멜론을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드러운 식감과 그리고 달콤한 향 그리고 과즙까지 생각만으로도 침이 고이네요. 시조가 하면은 뭐 한 알에 1,00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멜론들 나오는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참외와 멜론 우리나라의 생산 현황이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참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2012년 기준으로 봐서 약 한 18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금액으로는 한 5천억 원 정도의 그 생산의 규모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1988년 이후에 이 노지 재배에서 이제 시설 재배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재배 면적은 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량은 한 60% 정도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면 한 노지 재배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한 4%밖에 생산이 안 되고 나머지 지금 96% 정도가 전부 다 하우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 내내 우리가 이 참외를 먹을 수 있고 또 맛도 좋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1인당 1년에 한 10개 내지 한 15개 정도의 참외를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에 전 5개 정도밖에 안 먹었는데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참외하면 우리가 보통 성주 참외를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성주 참외가 참외 메카처럼 떠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성주에서는 그 지금 현재 약 70% 정도가 참외를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량의 7%를 차지를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참외가 이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제 수박이 먼저 성주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했지요. 근데 이제 수박을 계속 재배를 하다 보면 연작으로 인해서 이게 품질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주 지역에서도 뭔가 새로운 작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딱 참외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던 차에 90년도 중반에 성주 지역에 우리 그 성주 참외 시험장이 설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참외 시험장 와서 연구하는 것도 보고 그거를 바로 적용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활성화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셨기 때문에 거기가 메카가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주 지역에서 가장 좋은 게 이제 비옥한 토양, 그 다음에 또 맑은 물, 풍족한 지하수 이런 것도 한몫해가지고 성주 참외가 완전히 활성화되고 그래서 지금의 성주 하면 참외 라고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발달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멜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멜론은 어떤가요? 예, 멜론은 2012년 기준에 4만 톤, 386억 원의 생산액을 올리고 있는 고국가채입니다. 현재 멜론은 시설 내에서 전량 재배가 되고 있고요. 이전에는 전남이나 경남 등의 지역에서 재배가 됐지만 최근에는 강원도까지 재배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출 유망 작물로 1,122톤, 370달러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아까 말씀 끝에 살짝 고급 과채라고 이제 강조하셨는데 참외보다 고급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둘 다 성장하고 있다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외랑 멜론에 대한 또 악소문도 또 많지 않거든요. 가끔 보면 뭐 멜론은 영양가가 없다, 달기만 하다, 뭐 참외는 뭐 뭘 먹으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맞는 얘기인가요? 저도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참외는 영양 만점의 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의보감에도 진해, 거담작용, 황달, 그다음에 이뇨에도 아주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한 또 과채류 중에서도 우리 그 임산부들한테 아주 좋은 엽산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다라고 참외에 기술돼 있고, 그다음에 베타카로틴이라든지 칼륨이 풍부해가지고 피로 회복이나 뭐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옛날 분들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른들이 참외 씨를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씨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뭐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씨에는 상당히 영양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 씨에도 페놀이라든지 리놀렌산 등 영양소가 상당히 풍부해가지고 참외 씨 기름이나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외 씨랑 같이 드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다만 참외를 사서 잘랐을 때 알코올 발효 냄새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뭐 변질돼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씨를 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참외를 사서 물에다 띄웠을 때 이렇게 푹 가라앉는 게 바로 배탈, 참외 씨를 먹었을 때 우리 배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효가인 참외 씨는 가급적 발라내시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참외 씨는 드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맛있는 참외는 영양 만점이다. 그럼 반면에 멜론은 영양분이 어떤가요? 고급 과채인데. 네, 멜론도 영양분은 참외랑 비슷한데요. 다만 과육의 색깔에 따라서 비타민의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녹색이나 황록색 과육은 비타민 C가 많고요. 그리고 적색의 과육은 비타민 A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그 멜론을 구입한 후에 맛있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여름에는 무조건 냉장고에 착히다 시원하게 먹는 게 그게 최고 아닐까요? 틀리셨습니다. 그 멜론은 수확한 다음에 한 3에서 7일 정도의 상온에서 숙성을 시켜서 드시게 되면 우리가 달게 느껴지는 부위가 넓어지고요. 그리고 향이 풍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간을 고려를 하면 구입한 다음에 멜론을 바로 냉장 보관하시기보다는 한 2, 3일 정도 상온에서 보관하신 후에 드시기 2-3시간 전에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멜론을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많아진다는 거죠. 제대로 숙성을 시키면. 우리가 달게 느껴지는 부위는 보통 그 태자 부위라고 불리는 씨가 들어있는 부위 그 근처부터 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달게 느끼면 그 껍질 부분까지 달게 느껴지는 부위가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좋네요. 자, 그런데 이 참외와 멜론의 가치 옛날부터 알아보시고 뛰어든 농민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참외 명장, 멜론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기도 한다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몇 분만 소개시켜 주시죠. 참외하고 멜론 산지로 유명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그 농업인으로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참외 명인들이 많이 사는 성주 지역에 가면 성주군 자체적으로 이 선정한 농업인 명장이 있습니다. 그 참외 명장이 바로 1호가 박진순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농업계의 그 얼리어답터라고 참 표현합니다. 제가 이제 연구 쪽에서 얼리어답터처럼 활용하는 것처럼.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시험 재배를 직접 해가지고 새로운 그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들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도 한 그 수십 차례의 현장 컨설팅을 가고, 또한 본인이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를 우리 농가들 초대해가지고 한 2,000여 명 정도를 매년 이렇게 기술 지도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전파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자, 멜론은 뭐 어떤 분이 계신가요?
네, 물론 멜론 명장도 계십니다. 충남 청양의 조성호 대표인데요. 그분은 토양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요. 재배 환경 조절을 정밀하게 해서 맛뿐만이 아니라 외관이 아주 수려한 그러한 명품 멜론을 생산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본인의 멜론을 구입한 소비자가 그 품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 리콜해주는, 보상해주는 그런 리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최근에 우리 그 멜론의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서 종자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하는 사업단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09년에 농협에서 시작한 K멜론 사업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에서 시작한 2010년부터 시작한 탑 과채 사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농업인들은 그 품질의 균일화와 고급화를 위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생산된 멜론은 엄격한 그 품질 규격 기준에 맞추어서 선별을 한 다음에 판매를 시킴으로써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명장분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품질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에는 명장분들 더 많이 나오실 것 같네요. 예, 물론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참외와 멜론 얼마나 활용되고 있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참외와 멜론은 보통 그 밥 먹은 후에 후식으로 그냥 먹는 과일로, 생과로 이렇게만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용도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 참외와 멜론은 주로 그 생과로 이용이 돼서 요리는 많지 않은 편인데요. 지금 현재는 뭐 샐러드나 아니면 그 화채, 빙수 등에 이용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갔는데 멜론 빙수를 맛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멜론을 씨 있는 부위를 파내서 용기처럼 쓰고 거기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또 멜론 그리고 그 얼음 등을 얹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먹어본 느낌은 그 멜론 한 통을 통째로 먹는 그러한 느낌이었고요.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혼자 드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갖고 오시면 좋았을 텐데. 물론 나름 좋은 사람과 함께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끝난 2014년 월드컵. 예.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을 브라질 얘기입니다. 브라질에서 아주 인기 있는 후식이 바로 무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예, 메로나입니다. 예. 이 메로나는 그 2008년부터 브라질에 수출을 하기 시작해서요. 지난 한 해에는 우리나라가 브라질에 수출한 품목 중에 단일 품목으로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것이 바로 메로나가 되겠습니다. 남미 아이스크림은 초콜릿 맛의 단단한 아이스바밖에 없었는데요. 메로나는 과일 맛으로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이 현지인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 개에 2,3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디저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한테나 사랑받고 아주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이란 말씀이시죠? 메로나 화이팅입니다. 일본이 또 멜론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특히 일본은 달콤한 걸 굉장히 좋아해서 디저트가 굉장히 더 많이 발달한 걸로 아는데 멜론과 관련된 뭐 몇 가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물론 그 일본의 멜론은 아주 품질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조카 지역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 시조카 역에 보면 아주 다양한 멜론의 가공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멜론 젤리, 멜론 빵, 뭐 우유 등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특히 멜론 빵은 전 세계에서 오직 일본에만 있는 품목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멜론맛 도넛이나 아니면 슬러시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멜론 우유까지 뭐 다양한 가공품들이 시도는 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드시고 오신 거죠 지금? 다음에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메론맛 우유 신기하다 싶어서 이제 한번 먹어봤는데요. 냄새 빼고는 뭐 그닥 우리나라로서는 멜론으로 특별하게 특화됐다 이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참외는 특히 뭐 그런 것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아유 참 아직 모르시구만요. 참외도 상당히 그 디저트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참외 양갱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참외 식혜.
아니요. 참외 쿠키. 아, 그것도 혼자 드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말씀만 하시면. 근데 그런 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뭐 아직까지는 뭐 시범 단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우리 그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외는 디저트보다는 오히려 그 음식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참외 미역 냉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외 소박이, 그다음에 참외 마리찜 등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요리 책자를 갖다가 발간을 했어요. 그 2010년도에. 근데 그 책자에 보면 뭐 참외 탕수육이라든지 참외 와인, 참외 잼 등에서 57개 정도의 음식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는 책자를 발간을 하게 된 거죠. 아, 네. 그러면 일반인도 그걸 따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참외 소비에도 도움이 되고, 뭐 맛있는 걸 또 집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근데, 자, 그럼 참외와 멜론, 먹는 거 빼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빼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럼 이번에는 멜론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예, 세계 각국의 멜론 산지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그 7월에 개최되는 프랑스의 까빌롱 멜론 축제에서는 다양한 멜론 요리를 맛볼 수 있고요. 미국의 호웰 그 멜론 축제는 매년 3만 명 정도 방문하는 아주 지역의 전통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멜론 아이스크림을 예약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달리기 대회도 개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외는 뭐 없나요? 참외도 축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원두막, 그다음에 참외 서리 하면 뭔가 좀 축제하고 연결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재밌겠는데요? 그래서 그 매년 5월달에 성주에 가면 성주 참외 축제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가까운 여기 경기도에 그 여주에 가면 금사 참외 축제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외 따기, 그다음에 참외 빨리 먹기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우리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중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축제화가 되려면 뭐 국가적인 좀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페인에 가면 분을 그 토마토 축제라는 것도 있죠. 근데 그 분을이라는 조그만한 지역에서 하다가 이 국가적으로 뭐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영화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만들다 보니까 이게 세계적인 축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참외 축제도 우리 국가적으로 좀 이런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게 되면 성주 참외나 뭐 여주의 그 금사 참외 축제도 아주 크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먹는다니까 그런 점도 잘 특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우리 참외와 멜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이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멜론이 우리나라 농가에 보급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소비가 확대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비자의 그 멜론 품질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농가가 미숫가를 출하하고 그리고 또 멜론이 어떤 그 딸기나 수박의 후작으로 여겨지면서 일부 농가긴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멜론의 그 앞으로의 산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면 물론이고 농가 간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방금 멜론처럼 참외는 달리 그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여름철에 이 수입 과일이 많아지죠. 증가하는 것이 이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가 많이 출하되는 시기에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오렌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여기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시중에 나가면 파인애플도 있고 체리도 있고 그렇죠. 망고도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외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우려도 되지만 이게 참외하면 이 여름 과실. 그래서 여름하면 참외를 이렇게 떠올릴 만한 정도로 고정 소비층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렇죠. 게 많이 있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배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국내에서만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지금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대상국의 기호에 맞는 품종을 육성을 해가지고 홍보를 갖다가 병행한다면 참외도 충분히 글로벌 품목으로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자, 달콤한 향기의 채소, 오늘 참외와 멜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채소로서 국내외에서 모두 사랑받는 과체류가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를 짧고 굵게 정리해보는 1cm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외와 멜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각각 마무리 메시지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멜론은 뭐뭐뭐다, 참외는 뭐뭐뭐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참외부터요. 대한민국의 참외는 세계적인 과실이고 독보적인 과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먹고 소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과체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냥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려면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 멜론은 농심이 낳은 예술 작품이다. 그 명장이 잘 생산한 멜론은 외관뿐만이 아니라 맛에 있어서도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예술 작품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멜론은 특히 네트 멜론의 경우에 과실 비대라든가 네트 발현이라든가 또 당도 축적 등 각 단계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 자식을 키우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 거의 와인의 포도를 담그는 장인 이런 포스가 느껴지세요. 그래서 참 오늘 다양한 이야기 참 즐겁게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민 모두가 농업을 즐겨 찾게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인터로뱅 3D 감사합니다.